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재봉 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산행의 인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개봉 첫날부터 신기록 행진인데요. 우선 첫날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일단 그동안 개봉일 모든 기록을 부산행이 어제 갈아치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봉일 최고 기록이요. 한국 영화는 명량이었거든요. 네. 68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하루 동안 68만 관객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록이 올해 4월에 깨졌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가 이제 72만을 기록하면서 깨졌는데 네. 드디어 어제 부산행이 개봉 첫날 무려 87만에 도달해서 이 모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대단하네요. 그 기록뿐만이 아니라 일단 전체 우리나라 그 영화 스크린 수가 요즘은 이제 극장 수라고 안 합니다. 하나의 극장이 스크린이 뭐 10개, 14개 이런 그 멀티플렉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전체 스크린이 약 2,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무려 1,570 스크린. 그러니까 극장에 가도 부산행 말고 다른 영화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3분의 2 정도에 되는 그런 스크린에서 이 네. 부산행이 상영됐고 어제 하루 동안 8,826회나 전국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네. 이 모든 기록이 전부 최고 기록입니다. 네,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참 궁금한데 이게 좀비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할리우드 작과는 조금 다르게 한국적인 요소가 가미가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어떠십니까? 일단 저 좀비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좀비는 이제 그 중남미 쪽 IT나 비롯해서 이 부두교에서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두교의 사제가 인간의 그 몸에서 영혼을 싹 뺀 존재. 네. 이게 바로 이제 좀비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영화 속으로 등장하면서 살아있는 시체라는 개념으로 영화 속에서 변질이 됐습니다. 네. 최초의 좀비 영화가 1932년에 만들어진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였고요. 이거를 이제 영화 감독 조지 로메로 감독이 1968년에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를 만들면서 이른바 시체 시리즈가 데이트하면서 이 좀비가 헐리우드 영화에서 하나의 장르로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살아있는 시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 좀비가 좀 드물었는데요. 1980년도에 강범구 감독의 괴시라는 영화에서 처음 좀비가 등장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웃집 좀비라든가 또 옴니버스 영화에서 이렇게 한 파트로 좀비가 등장한 적은 있지만 부산행에서 본격적으로 좀비가 등장했는데요. 네. 영화를 보면은 할리우드 좀비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좀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죠. 잔혹하고. 근데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는 귀엽다고 말하면 뭐하지만 일단 헐리우드 좀비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좀비, 인간미가 없는 좀비에 비해서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는 한 100여 명의 엑스트라 연기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관절을 꺾는 이런 동작들을 연습해가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달리면서 인간의 몸으로 하는 그런 액션을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좀 뭐랄까 인간미 있는 좀비, 이게 헐리우드 영화의 다른 좀비의 액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미를 그 좀비에서 좀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사실 네. 인간미가 없는 게 좀비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네. 우리 부산행에 나오는 좀비는 그런 어떤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엑스트라 연기자들이 직접 정말 온몸을 불살하면서 연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인간적이라기보다는 아날로그적인 좀비, 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비뿐 아니라 주인공들의 열연도 대단했다고 하거든요. 네, 일단 주인공은 공유 씨입니다. 공유 씨가 펀드 매니저로 등장을 하고 이 좀비 이제 공유 씨가 사실은 지금 이혼 갈등에 있어요. 그리고 네. 부인과 별거 상태인데 부인이 부산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뿐인 딸의 생일날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바쁜 일정을 쪼개가지고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부산 그 KTX 안에 잠입한 좀비 하나가 네. 좀비는 왜 이제 다른 사람들 물어뜯으면 상처를 입히면 다 좀비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데 유일하게 좀비의 습격을 받지 않은 곳이 부산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전국이 다 좀비의 습격으로 난립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이 KTX 안에서 벌어지는 사투를 그린 영화인데 공유 씨의 연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아시는 거지만 의외로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그 이기적인 모습. 아무리 재난 상황이 와도 나만 아니면 돼. 네.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공유 씨보다 이 영화에서 빛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바로 마요미, 마동석 씨입니다. 네. 좀 그 산적 같은 몸으로 정유미 씨와 부부로 등장하는데 이 정유미, 마동석 커플이 상당히 영화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칸에 먼저 초청됐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도 그 외국 관객들도 마동석의 코믹 연기에 아주 배를 잡고 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칸에서 이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밤에 상영하는 그런 섹션에 이제 상영이 됐었는데요. 뭐 정말 이런 마동석 같은 캐릭터는 전 세계 어디서나 특히나 많은 여성분들이 자기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이 남자 이런 면에서 굉장히 그 호감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뭐 개봉 전부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결혼행, 속초행 이런 그 패러디 포스터까지 나왔고 또 네. 스포일러를 막기 위해서 영화 관계자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스포일러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거는 조금 그 마케팅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부산행에 뭐 엄청난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스포일러가 물론 있으면 안 되죠. 미리 결말, 스포일러라는 건 내용의 그 어떤 결말 부분을, 줄거리 부분을 미리 알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미리 알고 보면 재미없는 건 어느 영화나 마찬가지인데 네. 부산행의 이 스포일러 부분은 그 배급사 쪽에서 뛰어난 그 관객들의 관심을 얻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의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올여름이 이제 4대 영화로 꼽혔거든요. 네. 보통 이제 여름 시즌에 천만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그 베테랑 또 암살 이른바 쌍천 영화가 있었는데 올여름 이 쌍천 영화 특히 천만을 돌파하는 영화 4가지를 꼽을 때 첫 번째 부산행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개봉하는 인천 상륙작전 네. 또 덕혜옹주 터널 이 4가지 영화가 있는데 전부 거대 배급사에서 배급을 합니다. 네. CJ 엔터테인먼트, 롯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그 쇼박스 그리고 이 부산행을 배급하고 있는 뉴.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거대 재벌 기업들하고 달리 뉴는 이제 신생 배급사 뭐 영화 쪽에는 오래 했었지만 배급 쪽에서는 아무래도 딸리기 때문에 네네. 이런 마케팅 전략을 생각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그 유료 시사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변칙 개봉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시장 질서를 사실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토요일 날 개봉을 했는데 개봉일이 앞당겨서 금요일, 요즘은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행이 비판받고 있는 것은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개봉인데 수요일 개봉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유료 시사회를 했어요. 네. 이 변칙 개봉입니다. 또 토요일 날도 유료 시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에 87만 명을 동원했지만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는 143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변칙 개봉을 하면은 그 전주에 개봉한 어떤 영화가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런 행위는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와 더불어서 앞에 말씀해 주시기를 스크린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스크린 독과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독과점 문제는 사실 저는 영화 그 애호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그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 그 영화판에는 대박 아니면 쪽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른바 중박. 그러니까 1000만 영화나 아니면 100만이 안 되는 쪽박 영화가 아니라 한 300만, 400만 이 정도의 중박 영화가 많을수록 네. 관객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부산행 재밌게 봤어요. 하지만 극장에 가서 대부분의 상영관이 부산행만 상영한다면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급망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잘 되는 영화만 쫓는 이런 어떤 독과점은 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우려 속에서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북미를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개봉도 앞두고 있고 또 메이저 회사에서 리메이크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뭐 성사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칸느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칸느에서 많이 팔렸어요. 해외에 많이 팔려가지고 무려 156개국에 선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일 날 미국을 비롯해서 또 8월 4일 날 싱가포르, 태국 뭐 전 세계 쭉 개봉이 되고 있는데 될 네. 예정인데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는 영화들은 특히나 헐리우드에서는 그냥 그대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판권을 사가지고 리메이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식 미국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요소를 넣어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좀 버터를 쳐가지고 치즈 좀 넣고 미국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개봉할 때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더구나 소재가 좀비이기 때문에
헐리우드에서 딱 리메이크하기 좋아하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소재여서 네. 아마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부산행은 또 어떨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저희 다른 영화 잠깐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얼마 전에 그 주인공인 리암 니슨 메가더 장군 역을 맡았죠. 네. 한국에 와서 홍보를 하고 갔는데요. 리암 니슨이 메가더 장군 역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첩보부대 그 대원으로 이정재 씨가 열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과는 달리 인천 상륙 작전하면 우리가 노르만디 상륙 작전의 그 라이언 일병 부하기 이런 거 생각할 텐데 그건 네. 아니고요. 인천 상륙 작전에 이르기까지 인천 상륙 작전을 무사히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국의 첩보부대가 북한군으로 위장을 해서 인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빼내서 동경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이 영화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따라서 어떤 그 전쟁 영화라기보다는 첩보 영화에 가깝고요. 그리고 북한 그 군역으로 등장하는 이범수 씨, 네. 또 이정재 씨와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 액션 영화라기보다는 첩보 영화 쪽에 더 비중이 많다라는 네. 걸 알고 가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애국심을 강조하는 영웅 이야기인데요. 관객들에게 또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오늘 영화 소식 하재봉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